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의 셰르파입니다. 동대표가 부당하게 자기 지인을 관리소에 취업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문제가 많음을 동영상 관리소에서 필요한 상피제도 편에 소개했어요. 동대표가 심은 직원이 있으면 조직의 기강이 무너지고 관리가 안 됩니다. 이 동영상은 잔인한 4월 4일 시리즈에 소개한 것을 다시 정리했어요. 이 아파트는 입사 단속 요원을 아파트 입구 부스에 근무시켜서 외부 차량 출입을 통제했어요. 입사 단속 요원으로 억울해 여사가 정문 부스에 근무하고 있었죠. 여사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일을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한 회장입니다. 한 회장은 회장이 되자마자 멀쩡한 억울해 여사를 자르라고 한 거예요. 모두 황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전임 소장은 노동법대로 해고이고 한 달 기한을 주고서 그만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회장은 당장 사직서를 받으라고 난리를 쳤어요. 아무 이유 없이요. 억울한 여사는 엉엉 울면서 노동부에 찾아가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원래는 한 달치 월급을 주고 내보내야 하는데 일주일치 봉급을 주는 것으로 합의하고 내보냈어요. 이후 한 회장은 고자세 여사를 데려왔어요. 알고 보니 고 여사는 한 회장 지인이었어요. 고자세 여사는 과연 근무를 잘했을까요? 고 여사는 근무 중 문제가 생기면 저와 상의한 게 아니라 한 회장과 상의했어요. 어느 날 한 회장이 흥분해서 아침 일찍 관리소를 찾아왔어요. 입주민 A씨가 들어올 때 앞에 차들이 몇 대 늘어서 있으면 빵빵대고 어떤 때는 욕도 하고 이젠 아예 출차 쪽으로 역주행하여 들어온다고 한 회장이 그랬어요. 왜 고 여사는 저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한 회장은 A씨 관리비가 연체되었는지 확인하고 연체되었으면 그 내용을 승강기 안에 공지하여 망신을 주라고 했습니다. 확인 결과 그 동에서 그 집만 관리비가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있었어요. 저는 고민했어요. 연체세대 공지는 그동안 안 했는데 만약 갑자기 공지하면 이 세대가 난리를 칠 게 뻔하잖아요. 저는 일단 연체세대 공고문과 차량 진입 시 역주행 금지 안내 공문을 함께 준비했어요. 이를 한 회장에게 보고하여 세대에 공문은 보내고 공고문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어요. 저녁에 A씨는 이 공문을 받자마자 분을 참지 못하고 근무 중인 고저사 여사에게 3번씩이나 찾아가 싸웠어요. 며칠 후 저는 A씨를 만났어요. A씨는 왜 양쪽 얘기를 다 안 들어보고 입사 단속 요원 얘기만 듣고 공문을 보냈느냐고 굉장히 불쾌하다고 했어요. 12 원인은 차량 스티커였어요. 차량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조수석에 붙여 있어 잘 안 보이니까 고 여사가 자꾸 자기 차를 잡았다는 거예요. 저는 장황한 A씨의 얘기를 들어준 후 사과하고 그녀를 진정시켜 보냈어요. 저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 다음날 고 여사를 불렀어요. 저는 고 여사에게 A씨에게 사과하는 게 어떠냐고 했어요. A씨가 잘못했더라도 앞으로 서로 좋은 관계로 가려면 그게 좋을 것 같다고요. 그러자 고 여사는 대답은 안 하고 몹시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곧바로 한 회장에게 고자질했는지 한 회장이 잠시 후에 관리소에 나타났어요. 뭐야 소장, 주민한테 사과하라고 그랬어? 아니 아줌마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하라는 거야? 주민이 잘못했으면 그 주민을 혼내야 할 거 아니야? 고 여사는 내 친척 같은 분이니까 앞으로 잘해드려. 오히려 저는 야단을 맞았어요. 이날 이후 고 여사는 출근할 때 관리소에 들르지 않았어요. 고 여사가 저에게 미안해서 못 오는 거였죠. 얼마 후 갑자기 한 회장이 직원들에게 저녁을 사겠다고 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한 회장은 장황한 연설을 했어요. 이게 밥을 사는 이유였어요. 연설의 요점은 직원들이 가족같이 서로를 위하며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몸이 아픈 경우 또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정상 출근을 못하거나 근무 시간 중에 외부에 나갈 일이 생기면 직원들끼리 감싸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일이 생기면 직원들 편의를 봐주겠다고 했어요.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말이고 합리적인 얘기 같은데 참 이상하잖아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고 우리들은 회장의 속내를 따져봐야 했어요. 한 회장을 먼저 보내고 한 직원이 말했어요. 한 회장이 말한 것은 복선이 깔려 있어요. 그 입사 단속 아줌마 있잖아요. 그 아줌마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봐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주임일이 정확히 꼬집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고 여사가 근무 시간에 자리에 없고 또 퇴근도 일찍 하는 것 같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어요. 저는 민원을 제기한 주민에게 말로는 단속 요원을 교육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회장보다 더 높으신 분을 어떻게 교육하겠어요? 저는 또다시 딜레마에 빠졌어요. 제가 경비반장에게 고 여사가 근무 시간에 제대로 근무하느냐고 물었죠. 제대로 근무한다는 거예요. 입사 단속 일지를 자세히 보니 며칠 동안 밤 9시 이후
방문 차량 기록이 없었어요. 이는 분명 이때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경비반장은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한 회장이 거짓말하라고 시켰던 게 분명해요. 저는 고여사에게 직접 확인하고 싶었지만 전화해서 오라고 하기가 거북했어요. 하루 후 한 회장이 전화했어요. 업무적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고여사에게 직접 얘기하지 왜 말을 돌려서 하느냐고 저에게 화를 버럭 냈어요. 회장이 이렇게 감싸주는데 고여사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경리가 민원전을 받다가 저에게 넘겼어요. 고여사 문제였어요. 아니, 주차주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매번 들어올 때마다 스티커가 잘 안 보인다고 내 차를 잡아요. 그래서 왜 잡냐고 따졌더니 성질을 내는 거예요. 아니, 이런 직원 어딨어요? 주민회는 관리비로 봉급을 받으면서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고자세 여사가 이 주민과 싸운 거예요. 저는 주민에게 사과하고 좋게 달래서 보냈어요. 이 일이 있은 지 며칠 후 과장이 저에게 보고했어요. 고여사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고여사가 아파서 못 나온다고 했대요. 어쩔 수 없이 이날은 차량 출입 단속을 못했어요. 다음 날인 토요일에도 고여사가 안 나오자 한 회장은 경비들을 시켜 1시간씩 교대로 입차 단속을 하게 시켰어요. 월요일에 한 회장은 저에게 고여사를 결건 처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날 오후 고여사는 출근하자마자 관리소를 들렀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 못 나왔어요. 그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미안도 하고 해서 그만둘 테니 후임자를 뽑아주세요. 그런데 다음 날 한 회장은 고여사의 사직을 없던 일로 하라고 지시했어요. 이런 건 고여사가 직접 저에게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음 날 아침 주차 단속 일지를 보니 밤 9시 이후 단속 차량 기록이 없었어요. 지난번에 입차 단속 근무자가 자리를 빈다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9시 이후 기록이 없었지요. 저는 경비반장을 불러 앞으로 고여사 근무 시간을 철저히 확인하여 보고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다음날 고여사는 출근하자마자 험상궂은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입차 단속 일지를 들고 와서는 저에게 어제 기록된 부분을 펴 보였어요. 나는 정확히 근무했는데 왜 의심을 하는 거예요? 버럭 화를 내고는 획 가버렸어요. 제가 한마디 말할 기회도 주지 않았어요. 고여사는 자신의 성격이 직선적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랬어요. 이 상황을 한 회장이 알면 또 잔소리하겠죠. 역시 며칠 후 한 회장은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서 고여사는 월말로 그만두니 후임을 뽑으라고 했어요. 저에게는 알터니가 빠지는 순간이었어요. 고여사는 갈 때 저에게 인사가 없었어요. 한 회장은 고여사가 그만둔 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잘 좀 돌봐주려고 했는데 참 골치 아팠어. 젠장 나도 이젠 속이 시원해. 부당한 인사간섭의 말로는 항상 좋지 않아요. 어떤 방법을 쓰든 인사간섭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